다음 키워드는 블랙 월 화이트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피부색과 성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성형 논란이 실제로 있죠. 피부색이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하얗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중독이다. 그렇게 많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벗겨내는 수술을 계속했다. 백화 수술, 그러니까 피부를 하얗게 만든 수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백인이 되고 싶은 정신병 걸린 사람이 흑인의 뭐 인권 이야기라는 되게 이중적이다, 이런 비난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인 되고 싶어가지고 피부를 자꾸 하얗게 만든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성형을 뭐 수십 번을 했다, 뭐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성형의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긴 있었대요. 코가 좀 많이 코가 되게 컸는데 왜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어릴 때 이제 코가 커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뭔가 그 코를 메시지를 그렇게 코도 큰 놈이, 못생긴 놈이,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무대에 세워주니까 네가 노래 부르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대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외모를 가지고 학대하는데 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수술할까 막 고민하다가 마침 그 무대에서 사고가 나서 코가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참에 그러면 코 세우면서 수술도 하자. 코 평수를 콧대를 줄이는 수술을 했는데, 저 수술이 사실은 잘 안 돼가지고 그 마이클 잭슨이 코 수술이 왜 코가 사실은 좀 찌그러졌구나.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저 수술이 잘 안 끝나서 호흡할 때 좀, 저 이후로는 좀 코로 숨쉬기가 조금 숨차지는 좀 잘 안 된 수술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986년에 마이클 잭슨이 공식적으로 백반증의 진단을 받습니다.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병이죠. 근데 왜 이게 심해졌냐면, 펩시콜라 광고 촬영 도중에, 요 사건 되게 유명한데, 그 무대 장치에 잘못돼가지고 불이 나버려요. 그래갖고 마이클 잭슨의 그 머리에 저렇게 보시면 불이 붙거든요. 실제 촬영 장면인데 불이 붙었는데 본인이 너무 그 춤에 몰입하다 보니까 불이 붙었는지도 모르고 몇십 초를 춤을 더 췄어요. 바로 안 끄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불러가지고 소화기 끄고 막 해서 잠깐 보시면 이제 사실은 화상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었구나. 네, 화상 되게 많이 입었어요, 저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이때 피부도 많이 상합니다. 그 머리 그 수술을 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과도한 진통제와 피부 치료제를 많이 투약을 시킨 거죠. 머리도 약물 부작용 같은. 약물 부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원래도 아마 백반증은 선천적인 질병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저 때부터 백반증이 확 도져가지고, 백반증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요런 병이거든요. 그렇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피부가 봤어요. 하얗게 되는, 네.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점점 하얗게 됩니다. 연예인이 얼굴이 저렇게 되는데 무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되는데, 저게 얼굴 전체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되기 색깔에 때문에 맞춰서 바른 건가? 그거를 분장으로 바르는 거죠. 그렇게 얼룩덜룩하니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가장 그 나중에 갔을 때는 굉장히 두꺼운 화장으로, 때는 이제 백반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케이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행인 거죠,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백 크림과 메이크업으로 이제 이걸 커버하면서 무대를 쓰게 지금 됩니다. 이야기면 많이 커버됐을 텐데, 그죠? 네, 그때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피부 수술도 하고 여러 번 했던 거예요. 하고 K 뷰티가 그때 네, 있었으면 이렇게 괜찮았을 했는데, 훨씬 나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고쳐보려고 뭐 성형도 하고 수술도 받고 계속 그 미백 크림과 메이크업으로 이걸 커버한 건데, 그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 연예인인데, 그리고 우리 그 박지선 씨인가, 그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불행을 선택한 게 피부에 있는 그 아토피로 그게 진짜 인한 우울감이었잖아요. 보여지는 직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란 개인이, 특히나 이제 그 이 오디오용 가수도 아니고 비디오용 그러게요. 가수가 이걸로 인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이게 굉장히 컸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웃음거리로만 여긴다고. 마이클 잭슨 그렇게 많이 얼굴 뭐 알려졌으니까. 변신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 웃음거리로 여겼지만 그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스무스 크리미널이라는 키워드를 아니 한번 근데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같았으면 사실 유튜브에 자기 개인 방송 이런 걸로 막 설명하고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당시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는 했겠죠. 근데 언론이 마음대로 걸러버리니까 직접 방송이 어렵죠.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스무스 크리미널, 범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이클 잭슨 하면 이제 아동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 성추행. 사생활에서 맞아. 큰 오점을 남긴 사례일 텐데요. 예. 요 얘기 이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93년이었습니다. 13살짜리 아들 조단 챈들러, 저 아이가 이제 조단 챈들러의 성추행 혐의로, 뭐 이때 뭐 이제 전통적으로 잭슨을 계속 후원했다, 아까 그 펩시 뭐 이런데 후원 모두 끊기고 뭐 법정에 쓰고 팬들 다 등 돌리고 뭐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이클 잭슨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돌에 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카센터 직원이 와서 이제 고쳐줬는데 보니까 마이클 잭슨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놀랬겠죠. 그래서 제 카센터 사장한테 지금 마이클 잭슨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그 카센터 사장이 누구냐면 저 아이의 의붓 아빠,
데이비드 슈워츠라는 사람이다. 스테파드는. 스테파더 데이비 슈워츠라는 이제 의붓아빠죠, 양아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아이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고 입양한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 조던 챈들러 얘가 마이클 잭슨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직원이 지금 마이클 잭슨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딱 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애가 12살짜리 애가 있는데 조단이라고 있는데 당신 너무 열렬한 팬이다. 우리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 내가 지금 애랑 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읍소를 하면서 근데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흔쾌히 이제 만나줘요. 그러면 그냥 차 고쳐서 픽업 딜리버리도 해줄 겸 우리 집에 데려와라. 놀자. 그래서 자기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이클 잭슨 집에는 이 한박사님 집처럼 마이클 잭슨이 약간 그 피터팬 컴플렉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얘가 유년기를 못 보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게임기라든가 어릴 때 노는 거 이런 걸로 많이 꾸며놨대요 집안을.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싶어서 자기 뭐 돈 있으니까. 그냥 가면 오락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논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애가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마이클 잭슨 집에 또 와도 돼요. 그러니까 뭐 또 와라. 너 언제든지 와라 해서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양아빠랑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미담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친아빠 챈들러가 등장을 합니다. 이반 챈들러가 이제 친아빠인데요. 이제 친아빠가 자기 아들이 마이클 잭슨과 드나든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파산해가지고 애를 돈 냄새를 맡긴 거였거든. 네. 이 사람 원래 직업도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치과 의사인가 그런데 뭐 어떻게 빚을 졌는지 위자료 소송 이런 거 이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다 날리고 애는 이제 제3자한테 입양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조던이 마이클 잭슨 집에 드나들고 마이클 잭슨을 막 자기 아빠처럼 따르고 막 이러니까 얘가 본인 말로는 질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당시 그 베리로스라는 악명 높은 변호사인데 아들이 성추행 당했다 마이클 잭슨한테. 그래서 $2,000만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2천만 그거는 불. 가짜였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직도 진짜로 성추행했다고 뭐 믿고 있는 사람들도 주장이지 있으니까 뭐. 양쪽에 주장. 주장이 있는 거니까 주장. 어쨌든. 근데 저건 진위를 하기 힘드니까 뭐 네. 어느 쪽을 믿냐 이제 정황만 봐야죠. 개인 선택이죠. 정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해서 합의금을 요청해요. 그리고 애가 당연히 마이클 성추행 없었다고 부인을 했어요. 아이는 뭐 증언을 했어요. 소송 일어났으니까. 아니 뭐 아이가 정언했으면 사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얼마 후에 증언을 번복해요. 성추행 당한 게 맞다.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였나? 봤으면 정황상 뭐냐면 정신과 의사를 얘가 이반이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 한 명이랑 짜고 아이에게 금지 약물인 최면 그 마취 약물인 아미탈솔디움이라는 약물을 투입하고 기억을 주입시킵니다. 마이클 잭슨에게 성추행 당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대요. 실제로 워싱턴 대학에서 이 약물 최면 약물을 투입하고 어떤 기억을 최면 심어주면 그게 실제 일이라고 믿게 되는 그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건 팩트. 그 최면 투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 팩트.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도 하나 공개됐습니다. 이 이반 챈들러가 아까 카센터 사장 있잖아요. 그 양아빠 통화를 해가지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나는 대박이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마이클 잭슨은 영원히 파괴된다. 이런 이제 통화를 했던 것도 기억되고. 그리고 이제 네버랜드를 경찰이 마이클 잭슨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요즘 뭐 우리 윤 정부가 좋아하는 압수수색 엄청 해가지고 당시 경찰이 수사 기록으로 마이클 잭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는 모든 뭐 방법용 CCTV랑 다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때 우리 그 이재명 대표도 왜 성기의 점 검사했었잖아요. 마이클 잭슨도 성기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성추행할 때 성기를 보여주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애가 증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증언 내용과 성기의 모양이 같은지 되게 기시감이 있는 이런 굴욕을 당했죠. 근데 점이 없었다 뭐 이런 걸로 결국 다 무혐의 되고 마이클 잭슨은 여기서 법적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 이반 챈들러는 몇 년 뒤에 자살해 버립니다. 자살해요? 네, 얘는 뭐 자살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혐의를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마이클 잭슨에게 성추행이 없었다고 믿어요.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실제로 법적으로도 클리어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이때 이미 마이클 잭슨은 나락으로 간 상태가 됐죠. 그렇죠. 이게 몇 년을 갔던 것 같아 내 네, 기억에. 네, 나 이 네. 사건 되게 오랫동안. 이거 완전 나락으로 갔죠. 주병진 씨 같은 그런 네.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배드 한번 볼까요? 배드에도 보면 맥컬리 컬킨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이 언론사에 보면 언론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 바렛이라는 언론 브로커가 엄청 유명한데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 집에서 10년 이상 집사로 일한 필립이라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이 언론 브로커가. 그래서 $100,000를 딱 주면서 너가 마이클리 컬킨이 마이클 잭슨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맥컬리 컬킨의 성기를 마이클 잭슨이 막 만졌다라고 증언만 하면 $200,000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 불을 받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불을 줬지만 이 증언이 실린 잡지는 엄청 팔릴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붙어도 미국은 언론의 자유 이런 걸 좀 많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냥 별 큰 손해를 안 입어요. 언론사 아님 입장에서. 말고 해서. 아님 말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타블로이드에서 이 증언이 나서 이때 맥컬리 컬킨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이건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엄청 변호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법정에서는 또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나고 무고죄가 됐지만 뭐 그럼 뭐합니까? 마이클 잭슨은 이제 나락으로 갔죠. 그래서 언론사가 또 접근합니다. HV에서 접근해가지고 너 억울하지 않냐 마이클 잭슨. 너 이렇게 성폭행 한 적도 없는데 너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방송에서 너를 다 해명해주겠다 이래갖고 네버랜드를 곳곳 그 취재해도 되겠냐 이러면서 뭐 10며칠인가 마이클 잭슨 밀착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드디어 자기 편을 들어준 언론사가 나타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자기 어린 시절 얘기 그래서 내가 애들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막 하면서 집안도 다 구경시켜주고 다 해서 며칠을 다 촬영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이제 그 방송이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내 오명이 좀 풀리겠구나. 근데 이 언론사는 사실은 악마의 편집으로 또 악의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을 할 만하다라는 방송을 만드는데 그 내부 모습을 속속들이 찍기 위해서 바꾸어서 접근한 거예요. 이미 기획을 다 했구나. 기획은 다 해놨어. 그래서 악마의 편집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화면이 필요했구나. 어릴 때 나는 불행했어요. 이러면 애랑 다 이상한 장면 편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불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추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걸 보고 이제 엄청난 배신감과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이제 빠지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아유. 실제로 겪으면. 억울하죠. 네. 요즘 같으면 다 유튜브로 자기 얘기 할 텐데. 네, 했을 텐데. 아유. 그래서 이런 배드가 있었지만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그 기부와 사회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거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 39개 자선 단체를 꾸준히 도와서 기부량과 기부 후원 단체 수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리고 아까 돈들이 많아 한 가닥 한다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 보면 원더도 있네. 밥 딜란도 있고요, 스티브 원더도 있고 뭐 라이오넬 리치 뭐 엄청난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말안 신디 들을 로퍼, 만한 사람들 다 붙어 있네. 아티스트들 다 데리고 위아더 월드 이런 노래를 만들고요. 계속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우리도 있잖아. 내일은 늦으리. 그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일은 늦으리가 이거 보고 한 것 같아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공연을 가졌고요. 통일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이제 당연히 지키지 못했죠. 다음 키워드 데인저러스입니다. 위험하다 이 말인데 한국 얘기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한국 공연 얘기인데 1993년도에 한국에서 공연 처음 열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에 공연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는 근검절약의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척 없네. 얼척 없어.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이때도 김영삼 정부 때였죠. 96년이면. 얼척 없는 소리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 뒤에 처음 이제 다시 트라이 해가지고 공연이 성사됐는데 이때도 웃긴 게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 시가 워낙 커져가지고 일단은 이 공연이 타격을 받은 게 청소년 관람 불가 공연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일단 올 사람이 확 줄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예매처를 점거하기 시작했어. 당시는 콘서트 티켓을 어디서 팔았냐면 유명 서점들에서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점 이런 데를 다 점거해버려가지고 표를 못 사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최사가 그때 당시에 태원 예능이라고 하는데 태원 예능이 자기 직원들 풀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몰래 팔다가 시위대 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팔았대요. 아니 표를. 근데 왜 저걸 그렇게까지 만든가? 아동 학대.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러니까 좀 춤도 좀 태폐적이고 뭐 그렇다 뭐 이런 거겠죠. 락을 악마의 노래라고. 진짜 네. 옛날 얘기 같은데 불과 얼마. 아니 마이클 잭슨이 그 춤출 때 이제 고추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 괴물 얼굴하고 막 그러잖아. 괴물 얼굴도 했지, 스릴러도 했지. 뭐 그러니까 했지. 이런 음악은 다 악마 음악이라고. 하느님의 음악을 들어야지.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래가지고 표를 70%밖에 못 팔았어요. 이게 마이클 잭슨이 왔는데 마이클 잭슨이 아니고 매진을 못 70%. 시켰어. 표를 거의- 시스템적으로 팔지를 못해가지고. 거의 북한에서 공연한 느낌. 와 진짜 그래도 70%를 샀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막 구해가지고 007 작전하듯이 표를 구해가지고 직원들이 막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공연을 딱 하는데 이 장면 되게 유명합니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해프닝이 있었어요. 한 남성 관객이 무대로 뛰어들어가지고 크레인에 올라가는 장면인데 크레인에 올라갈 때 얘가 뛰어들어가 버린 거야 무대에. 같이. 그래가지고 크레인이 올라갔는데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중지시키지 않고 얘를 꼭 떨어질까 봐. 끌어안고 떨어질까봐 이게 몇 미터 높이가 되거든요. 얘는 미안한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 댄스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클 잭슨은 더 무서워가지고 떨어질까봐 꼭 잡아주고. 호랑이구나 완전히. 근데 이제 크레인이 올라갔다가 잠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마이클 잭슨이 얘한테 짜증 안 내고 이게 다독거려주면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는 바람에 본능적으로 이제 나온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때 훈훈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쟤 누구야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 이 사람 끌어안느라고 안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데인저러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거의 키워드가 데인저러스였습니다. 신나게 막 댄스를 하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키워드로 갑니다. Gone too soon입니다. 예, 너무 빨리 갔다 이 말이죠. 2009년 6월 25일이더라고요. 6.25 그 아침에 저도 이제 라디오에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충격적이었고 사인이 급성 프로포폴 중독입니다. 요즘 좀 누구 씨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모 씨 프로포폴.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예, 이게 마지막 무대를 사실 마이클 잭슨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지 몰랐겠죠. 이제 월드 투어를 This is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정신과 육체가 심히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사건들, 특히 그 방송 이후, 그다음에 소니 그 뮤직과 결별하고 이런 불행들을 겪으면서 성추행 의혹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미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심각한 불면증이 와서 그때부터 사실은 약물 투약을 시작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거나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지 않으면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주치의가 이렇게 변명을 했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약을 안 놔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피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죽음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이소룡 브루스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와이프 되는 린다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듯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추모했죠. 마지막 키워드 This is it입니다. 넷플릭스에 This is it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사망하고 한 2년 정도 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마지막 그 공연 This is it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마이클 잭슨이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들, 사망 직전까지 준비했던 그 This is it 월드 투어 준비의 과정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당시에 극장에서는 못 보고 CD를 구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 볼만합니다. 이 다큐는 너무 멋있고 그 실제로 이 무대가 펼쳐지진 않았지만 무대 리허설까지 하는 장면들이 쭉 과정이 가는데 마이클 잭슨을 그냥 단순히 희화화된 존재 정도로만 여겼던 분들도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면 그 사람이 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그걸 하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덧붙이고 마무리하자면 저는 마이클 잭슨을 뭐 영웅화나 신격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 대단하다 뭐 이렇게 꼭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 좀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예. 어린 시절의 영향이 예, 어린 시절 영향이 크고 음악 외에는 정말 아무런 탈출구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도 아직도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으니까 저거 법정에서 다 무죄 판결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사람도 아직 많겠지만 연기 나죠.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정황과 공식 기록을 볼 때 미디어에서 악마화되었다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 명의 독보적인 아티스트로서 마이클 잭슨은 정말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희화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진짜 다시 재평가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몰락한 영웅 스토리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살다간 희대의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청소년기에 어떤 감성과 영감을 충만하게 해준 마이클 잭슨에게 땡큐 마이클 잭슨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뉴스위크지의 마이클 잭슨 추모글을 댓글 1분 명상 삼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위크지의 마이클 잭슨 추모글에서 한 줄을 발췌해서 읽고 마무리합니다. 잭슨 이전에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엘비스, 비틀즈가 있었지만 잭슨 이후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컬트 코베인도 머라이어 캐리도 셀린 디온도 비욘세도 마돈나도 잭슨의 위상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자 이상 인물 열전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